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1년 노벨 물리학상은 피에르 질 드젠, 뭐 이름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이고요. 그 물질의 상태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고체, 액체, 기체 그런 상태들이 있죠. 그걸 이제 위상, 줄여서 상이라고 해요. 뭐 특히 액정, 액정은 이제 고체하고 액체의 중간 상태인데, 뭐 예를 들어 평소에는 투명하다가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제 불투명해지고, 뭐 그런 게 액정이죠. 그러니까 상전이가 일어나요. 페이즈 트랜지션. 자, 이런 것과 관련된 업적으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1991년이었고요. 자, 다음은 1992년 노벨 물리학상은 조르즈 샤르팍, 프랑스 사람 같죠? 아, 근데 태어나기는 폴란드에서 태어났고요. 프랑스로 건너갔어요. 자, 입자 검출기. 여기로 이제 노벨상 탄 경우가 몇 번 있죠. 뭐, 윌슨의 이제 안개상자, 클라우드 체인버. 그 다음에 글레이저의, 거품상자, 버블 체인버. 뭐, 그 후로도 이제 입자가 검출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중간 다 건너뛰고, 이제 오래간만에, 샤르팍이, 멀티와이어 프로포셔널 체인버라는 걸로 노벨상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금속 와이어들이 잔뜩 있고 가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입자가 지나가면은 입자가 지나갔다 뭐 이런 신호가 이제 잡혀요. 그런 오래간만에 이런 입자 검출기 1992년 노벨상이었어요. 자, 다음은 1993년 노벨 물리학상은 러셀 앨런 헐스, 그 다음에 조지 포턴 테일러 주니어, 이렇게 두 명이 탔는데요. 두 명 다 미국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건 뭐냐면 쌍성. 그러니까 태양계는 별이, 그러니까 스스로 빛나는 별, 항성, 별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다른 항성계를 보면은 막 별이 여러 개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두 개면 이제 쌍성. 근데 특히 두 개의 펄서. 자, 펄서가 뭐냐면은 이제 별이 죽어서 이제 중성자 별이 되고, 걔가 이제 빠르게 이제 회전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나오는 전파가 마치 등대가 깜빡이듯이 깜빡깜빡 하는 그런 중성자별을 펄서라고 불러요. 그 두 개, 펄서 쌍성.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주변을 돌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잃으면서 점점 서로의 간격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잃어버린 에너지는 어디로 간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중력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퍼진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업적은 중력파의 간접
그 측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그 별이 좀 무거워야 돼요. 예, 무거운 별이 이제 뻥 터지고 나중에 이제 뉴트론 스타 중성자별이 돼요. 그리고 이게 빠르게 회전하면 하면은 그 마치 등대가 깜빡이듯이 그걸 이제 펄서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두 개 쌍성 펄서였고, 그래서 얘네가 서로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가까워지면서 그때 잃어버린 에너지가 중력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된다. 그런 업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중력파를 간접적으로 나마 그 관측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1993년 노벨상이었고요. 자, 다음은 1994년 노벨 물리학상은 버트럼 네빌 브로크하우스, 그 다음에 클리퍼드 그랜드 슐, 이렇게 두 명인데요. 브로크하우스는 캐나다 사람이고요. 슐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요. 중성자빔 이제 물질에다 쪼여가지고 그 물질의 성질을 조사하는 그런 업적으로 1994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거기도 갈 수가 없네요. 이만하고, 자, 다음은 1995년 노벨 물리학상은 마틴 루이스 펄 그리고 프레드릭 라이너스 두 명이고요. 둘 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업적은 타우 입자를 발견한 거. 그리고 중성미자도. 이 타우 입자가 뭐냐면은 렙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렙톤 하면은 일렉트론 전자가 있죠. 그리고 그거의 짝꿍인 일렉트론 뉴트리노 전자 중성미자, 얘네가 렙톤 1세대예요. 자, 다음 이제 뮤온, 뮤 입자는 좀 무거운 전자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짝꿍인 뮤온 뉴트리노, 이렇게 얘가 렙톤 2세대. 자, 그 다음은 매우 무거운 전자라고 할 수 있는 타우 입자, 타우온, 그거의 짝꿍인 타우 뉴트리노까지. 그래서 이거를 발견함으로써 렙톤 3세대까지 완성. 한 대단한 업적이죠. 이 업적으로 1995년 노벨상을 탔습니다. 자, 다음 1996년 노벨 물리학상은 데이빗 모리스 리, 그 다음에 더글러스 딘 우셔로프, 그 다음 로버트 콜먼 리차드슨, 이렇게 세 명이 탔습니다. 리는 이씨 아니죠. 미국 사람이고요. 셋 다 미국 사람이네요. 그리고 오셔로프는 앞서 노벨상을 탄 파인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제자예요. 이런 식으로 스승과 제자가 노벨상을 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헬륨3에 관한, 자, 헬륨4하고 헬륨3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헬륨4는 정수 스핀을 갖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스핀이 뭐 0, 1, 2, 3 등등등. 헬륨3는 절반수 스핀. 뭔 소리냐면 스핀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등등등등. 예, 그런 입자들을 헬륨4가 헬륨3가 그래요. 더 일반적으로는 정수 스핀을 가지는 입자를 보손, 뭐 보존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 보존하고 헷갈리니까 보손. 그 다음에 절반수 스핀을 갖는 거를 페르미온, 뭐 영어로는 포미온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헬륨4에서 초유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아주 낮추면은 마찰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비커 같은 거다가 헬륨4를 담아 놓으면은 마찰이 없어가지고 비커 바깥으로 흘러 넘쳐요. 흘러 나와요. 헬륨3도 그러더라 이거야. 헬륨3도 초유체, 슈퍼플루이드다 그런 거를 이제 밝혀낸 업적으로 1996년 노벨상 탔습니다. 자, 다음 1997년 노벨상은요, 스티븐 츄 그리고 클로드 코엔 타누지 그리고 윌리엄 데니얼 필립스 이렇게 세 명인데요. 츄는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미국 오바마 정권 때 미국 에너지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고요. 뭐 비스터츄? 피카츄? 자, 그 다음에 코엔 타누지는 프랑스 사람이고 앞서 카스틀레르라고 노벨상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승 제자 관계가 왕왕 있다고요. 필립스는 미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 연구는 뭐냐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뭐 레이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용했지만 그렇게 해서 원자를 트랩의 포에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한 업적으로 1997년 노벨상을 탔어요. 더 파고들면 골치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1998년 노벨 물리학상은 로버트 배츠 러플린, 그 다음에 홀스 루트비율 슈테르머, 그리고 데니얼 치 추이 이렇게 세 명인데요. 러플린은 미국 사람이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카스트 총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놀랍죠? 그 다음에 슈차르만은 독일 사람이고 추이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업적은 뭐냐면 양자 호력과 그래가지고 그 정수 양자 호일 효과라고 그래서 앞서 노벨상을 탄 경우가 있죠. 여기 이 사람들은 분수 양자 호력과, 그게 뭐냐면은 조금 좀 이상한데 전도도라고 해놓고 컨덕턴스라네. 원래 전도도면 컨덕티비티인데 뭐 아무튼 전도도의 역수를 비저항 이제 로로 쓰고 리지스티비티라고 하는데 이 값이 E 제곱분의 H, E는 전자의 전화량이고 H는 플랑크 상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모의
어떤 배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정수인 경우는 이미 노벨상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세 명은 이게 분수인 경우에 대해서 노벨상을 탄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호력가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X자 백분 모양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가해져 있을 때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양전하가 위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위쪽은 양으로 대전되고 아래쪽은 음으로 대전돼요. 이게 고전적인 호력가인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전화운반자가 양전하인지 음전하인지 보호할 수 있고 전화운반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밀도할 수 있고 속력할 수 있고 이게 고전적 호력가. 이제 양자 물리학이 적용되는 양자 호력가에서 정수 호력가는 정수 양자 호력가는 이미 노벨상 탔고 1998년에 분수 양자 호력가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자, 다음 1999년 노벨 물리학상은 헤랄디스 앳 호프트, 그 다음에 마르티니스, 위스티니스, 호데르프리니스, 펠트만. 정말 발음이 어렵죠. 두 사람 다 네덜란드 사람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죠. 뭐 호프트의 경우에는 토프트라고도 불렀는데 이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요. 누가 스승일까요? 펠트만이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뭐 토프트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들의 업적은 뭐냐면 자, 자연계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힘이 있죠. 그래서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그래서 이거에 관한 이론으로 이제 일명 GWS 이론이라고 글래시어 와인버그 살람 GWS 이론 이미 이제 노벨상 탔고 이거에 대한 엄밀한 그 이론을 연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GWS 이론으로부터 이제 지금의 표준 모형이 나온 건데 표준 모형에 따르면은 이제 쿼크이 6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렙톤이 전자를 비롯해서 6종류가 있고 근데 렙톤은 강한 상호작용을 못해요.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한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Z 입자하고 W 입자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약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전자기 상호작용은 포톤 그러니까 광자를 이용해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쿼크는 이제 강한 상호작용 하죠. 강한 상호작용은 글루온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입자는 가볍고 무겁고 그 질량과 관계되는 입자가 바로 힉스 입자. 이렇게 이루어진 게 표준 모형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엄밀한 그 이론을 연구한 업적으로 노벨상을 1999년 노벨상을 탔어요. 자, 이제 대망의 크게 망하는 아니고 많이 기다린 2000년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면 21세기 첫 해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죠. 20세기 마지막 해예요. 21세기 첫 해는 2001년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탄 분이 소레스 알페로프
허버트 크레머, 그리고 잭 킬비, 그리고 2000년 노벨 화학상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앨런 히거, 앨런 맥더미드, 히데키 시라카와, 예. 그리고 아주 그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노벨 평화상,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죠. 예, 이렇게 2000년도 노벨상에는 좀 주목할 내용도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노벨 물리학상은 알프로프는 이제 더 이상 솔로는 아니고 러시아, 그다음에 크레머는 독일, 킬비는 미국, 이렇게 국적이 그렇게 되겠고, 알프로프하고 크레머는 반도체에서 이중구조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헤테로 스트럭처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이러면 일반인들은 모르죠. 쉽게 말해서 반도체 레이저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킬비는 집적회로 인티그레이트 서킷 IC, 예. 그 트랜지스터를 이제 좁은 곳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마이크로칩으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이고요. 그다음에 2000년 노벨 화학상은 이제 히거 이제 미국 사람이고, 맥더미드는 태어나긴 뉴질랜드 태어났는데 이제 미국으로 갔고, 시라카와는 일본, 원래 시라카 히데키인데 그냥 서양식으로 불렀고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런데 플라스틱, 그러니까 고분자, 폴리머, 전기가 잘 안 통하는데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찾은 거예요. 전도성 고분자, 전도성 폴리머. 이게 제가 이제 그 물리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리학과 대학원인데 화학을, 예, 그 일종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전도성 고분자는 폴리아세틸렌입니다. 폴리아세틸렌을 보면은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5중결합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전자가 절반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폴리아세틸렌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걸 도핑을 하면은 이제 그 포텐이 터져가지고 정말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이게 처음이었고, 그 후에 나온 게 뭐 폴리파라 페나일렌, 그다음에 뭐 폴리파이롤, 폴리사이오펜, 그다음에 폴리파라 페나일렌, 비나일렌, 폴리아닐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전도성 고분자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응용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데, 제 경우에는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전자기파 차폐를 많이 연구했고, 가장 그 응용이 잘 된 분야는, 그러니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분야는 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쓰는 아몰레드 같은 거. 이게 전도성 고분자에서 발전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000년 노벨 물리학상뿐만 아니라 화학상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10번째 시간 했고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